안녕하세요.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화이트헤드가 들려주는 과정 이야기 시간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영국의 대표적인 수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과정 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왜 그의 철학을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화이트헤드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볼까요? 화이트헤드가 영국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앞에서도 했었죠? 그는 영국의 램즈게이트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국교회의 신부이자 사립학교 교장이었어요. 화이트헤드는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역사, 종교, 또 교육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고 해요. 18살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한 그는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화이트헤드는 처음에는 수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수학자였죠. 졸업 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연구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1898년에는 이 보편 대수학론이라는 논문을 써서 왕립협회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화이트헤드는 1910년에 런던 대학 수학과의 교수가 되었죠. 이 시기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제자이자 연구 동료인 러셀이라는 다른 학자와 협력하여 수학 원리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수학의 논리적인 기초에 대해서 다룬 이 책은 지금까지도 기호논리학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이렇게 수학자로 큰 명성을 쌓아가던 화이트헤드였지만 그는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늘 가지고 있었어요. 1924년 하버드 대학교의 초청으로 미국에 가게 된 화이트헤드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수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철학 개념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1929년에 과정과 실제라는 책을 써냈죠. 이 책을 통해 화이트헤드는 수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철학에서까지 확고한 자신의 철학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볼 과정 이야기도 바로 이 책의 주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그럼 이제부터 화이트헤드가 들려주는 과정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을 알기 위해선 우선 그가 말한 이 질서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함부로 있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곳과 꼭 필요한 시간 안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일정한 질서에 따라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세계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물이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 이 세계의 질서라는 거죠. 질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큰 법칙과도 같은 거랍니다. 그런데 세계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존재한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질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물이 다 각자의 질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는 무질서한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질서한 것이라도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나름의 질서가 잡히기도 한답니다. 우리 본문에서 영아가 키우던 화분들에 대해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했죠. 너는 그 조그만 정원에 나름대로의 질서와 가치를 부여한 거야.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꽃들과 화분들을 일정한 질서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 걸 우리는 질서라고 한단다.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질서가 잡히지 않은 존재들이라고 해도 사람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아껴준다면 그만의 질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의 질서, 친구끼리의 질서, 학교에서의 질서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모든 것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죠. 그런데 이런 질서가 처음부터 다 잡혀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회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사이엔 처음엔 질서가 잡혀있지 않게 마련이죠. 그런데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 결과 그 관계에 맞는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순서, 차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 위한 약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질서라는 개념은 자연의 섭리, 법칙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당장 마주하는 현실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규칙, 사회적 관습 혹은 문화와 같은 의미도 있답니다. 다음으로 화이트헤드가 말한 이 현실적 존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화이트헤드는 세계를 이루는 실제적인 사물을 현실적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본 것, 관찰한 것과 같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을 뜻하는 거죠. 화이트헤드는 이런 현실적 존재가 만물을 이루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이 현실적 존재란 우리 사람만을 뜻한다기보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물, 사물, 혹은 지식이나 진리와 같은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는 사람을 비롯하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화이트헤드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적 존재는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우리 본문에는 이런 예가 나왔죠. 한글을 깨우쳤다는 현실적 존재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한다. 그렇게 새로 얻은 지식은 또 하나의 현실적 존재가 되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지식이나 새로운 진리를 얻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실적 존재는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답니다. 사람 역시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 여러 경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현실적 존재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자, 여기까지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
그가 말한 질서, 현실적 존재라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를 알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갈게요.